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04% 올라서 256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합입니다. 국내 증시 참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.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역시 못 올라가네요.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. 우선 선거 결과 보면 압승을 했어요. 트럼프가 대통령을 가져간 거는 물론이고, 지금 보면 거의 상원, 하원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거의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의 공화당이 지금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바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고요. 다우 같은 경우는 3.57%가 오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. 무려 1500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, 이 1500포인트라는 수치는 미국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. 물론 퍼센트로는 어제보다 더 많이 오른 적이 있기는 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다우지수가 4만이 넘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500포인트라는 이 수치, 이런 거는 참 기록적인 그런 상승폭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S&P도 2.5%, 나스닥도 2.9%가 오르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다 폭등을 했고요. 그리고 3대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. 다우는 33,700대까지 올라왔고요. S&P가 5,900도 넘었습니다. 5,930대까지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,000대를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만 보면 완전히 거의 축제 분위기죠. 이 주요 종목을 봐도 와, 참 이렇게 지금 참 밝은 이렇게 그린색, 이게 지금 녹색이 이제 미국은 올라가는 건데 너무 지금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아주 거의 형광색이 돼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고요.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조금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주식들은 좀 빠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종목들이 양극단으로 갈리긴 했는데,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테슬라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죠. 어제 거의 15%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제 섹터가 은행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. JP모건이 11.5%가 올랐어요. 이 지금 큰 은행이 이렇게 10%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13%가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들을 보시면 웬만하면 지금 10%가 넘게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은행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, 이쪽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엔비디아 4% 올라갔고요. 브로드컴 3%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6%대, 그리고 인텔도 7%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주식도 올라갔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.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 이게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계속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애플의 시대가 이제 좀 저무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이 폭등장 속에서 혼자서 못 올랐어요. 애플은 아무래도 성장성이 많이 지금 더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. 큰 성장은 확실히 기대를 하기가 힘든 그런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근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,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그 세계 시총 1위 왕자를 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
뭐 그래서 뭐 어제 뭐 미국장을 보면 뭐 대부분 다 좋았는데 뭐 조금 빠졌던 이제 종목들 보시면 뭐 일라일리라던가 네 뭐 P&G 뭐 홈디포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아무래도 좀 트럼프 때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. 일라일리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을 보면 특히 이제 뭐 P&G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경우는 이제 배당주거든요. 이제 금리가 너무 지금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배당주의 이제 매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자체 어떤 실적 우려도 살짝 있는데 이것도 워낙 이제 PER이 높은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네, 채권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. 채권금리 보시면 지금은 4.4%대인데 거의 뭐 4.5를 뭐 가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채권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확실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. 확실히 아무래도 관세나 이런 거를 많이 올릴 거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있죠. 그래서 관세나 이런 거가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. 네,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당연히 뭐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지금 상방으로 좀 많이 튀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거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또 이제 새 정권에 대한 이런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채권 금리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약간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과연 이 주식의 상승세가 지속이 가능한 그런 상승세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고점을 찍고서 좀 주식이 조정이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더 뭐 지켜봐야겠죠.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다시 그래도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제 새벽이죠. 이제 미국 금리 결정이 있어서 파월이 또 뭐 0.25% 정도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나오면 좀 이제 쇼크가 될 것 같고요. 0.25가 지금 유력하긴 합니다. 뭐 혹시 또 0.5를 내릴 수도 있겠고요. 뭐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. 네, 어쨌든 뭐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 4.75나 4.5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조금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참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지금 초라하죠. 참 한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막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뭐 거의 1년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 고쳐집니다. 네,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좀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마음으로 좀 우리 증시도 좀 선진화가 돼가지고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증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지수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. 확실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권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일단은 조선주 그리고 방산, 네,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조선 쪽을 보시면 뭐 네, 한국조선해양이 6%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% 네, 이렇게 올랐고요. 네, 그리고 조선 쪽에 또 보시면 하나오션이 21%나 올랐습니다. 네, 그리고 전력기 쪽도 나쁘지가 않았던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4% 이렇게 오르면서 확실히 트럼프 쪽에서 그래도 좀 수혜를 볼 것 같은 이런 업종이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이 나왔고요. 반면에 하락했던 종목들은 일단 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뭐 미국도 일라이릴리가 좀 빠져가지고 바이오가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네, 우리도 바이오가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% 빠졌고요. 셀트리온이 2.5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. 그리고 미국은 금융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. KB금융이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. 네, 신한지주가 뭐 1.8% 정도 오르는 그 정도에 그쳐가지고 뭐 금융주는 미국만큼의 그런 좀
뭐 파괴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겨우 플러스 정도 나는 수준이라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아쉽죠.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회사들은 좀 그렇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확실히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. 네. 그래도 오늘 뭐 다행히 뭐 외국인이 한 1,0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. 외국인 매수가 정말 잘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1,000억 들어온 것도 되게 반가워 보이네요. 워낙 뭐 외국인이 그냥 웬만하면 거의 팔고 있어서 네, 국내 증시의 이제 수급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요인이었는데 글쎄요,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줄까요? 네. 아직 뭐 국내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개선된 게 없거든요. 지금 보시면 뭐 고려아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산, 예전에 이제 LG화학, 삼성물산, 참 이 주주가치 훼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참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. 그런 걸 보면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막아줘야지 좀 안심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